자, 이번 영상에서는 41번부터 남은 문제들을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41번부터 보면 굵은 전선이나 케이블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여기는 클리퍼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굵은 전선 하면 클리퍼 생각해 주시고 4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42번을 보시면 전등 한 개를 두 개소에서 즉 두 군데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뭐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에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을 우리가 켜려면 당연히 전원에 물려야 된다. 그죠? 다만 우리가 이 전등을 원할 때 켜고 원할 때 끄기 위한 제어를 할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여기다가는 우리가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전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스위치를 닫으면 이 전등은 불이 켜질 수 있을 거고요. 스위치를 열면 불은 꺼지게 될 겁니다. 다르게 소등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장소, 즉 1개소에서만 이 전등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2개소에서 제어를 하고 싶어요. 다르게 2개소에서 전멸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3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 2개소 이상에서 우리가 전멸하고자 할 때는 항상 3로 스위치는 최소한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전등을 여기다 한번 시설해 보겠습니다. 자, 이놈이 이제 전등이에요. 그럼 우리가 3로 스위치를 시설할 때는 이렇게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에다가 전선을 물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상 이 3로 스위치 칸에도 이런 식으로 접속을 시켜놓고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뭐 A 장소, 여기를 B 장소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위치를 두 군데에서 제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2개소 전멸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작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원이 있고요. 편의상 위에를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전등에는 일단 마이너스는 계속 걸려 있습니다. 이 전등이 켜지려면, 다르게 점등되려면 이쪽에는 플러스가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플러스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A 스위치를 조작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붙여볼게요. 자, 그럼 이때는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등은 켜질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다시 A를 닫는다면, A를 이렇게 닫는다면, 플러스가 들어오는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등은 소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B도 한번 조작을 해볼게요. B를 이쪽으로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다시 전등이 점등되겠죠. 근데 우리가 B를 다시 한번 더 반대로 조작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들어오는 길이 끊겨요. 그러면 전등은 소등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하면 2개소에서 우리가 전멸시킬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요 놈이 됩니다. 2개.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3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는요, 3로 스위치는 2개가 쓰입니다. 그리고 2개소를 기준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개소가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4로 스위치가 한 개씩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정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4로 스위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로와 4로 간에 이런 식으로 접속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4로 스위치는요, 스위치의 그림 기호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실제 4로 스위치가 있다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우리가 얘를 조작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놈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조작을 하면 다시 이렇게 가요.
즉 여기 있는 이놈이 요렇게 왔다 갔다, 여기 있는 이놈도 요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장소를 C라고 보면 이제 A, B, C 세 군데에서 이 전등을 제어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우선 이 그림 그대로 본다면 지금 플러스가 요렇게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전등은 켜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이놈을 끄고 싶어요. 그래서 A에서 스위치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들어오는 길이 아이고야 끊겼다. 그죠? 여기서 끊겼다. 그죠? 그래서 전등은 소등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저는 B를 조작을 해볼게요. B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있는 이 플러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등으로 인가되기 때문에 전등은 또 켜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라는 장소에서 이 전등을 끄기 위해서 스위치를 조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면 플러스는 이 전등에 인가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전등은 소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개소를 한 개 증가시킬 때마다 뭘 붙일 수 있다? 사로 스위치를 붙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을 해봤을 때, 4개소에서 제가 이 전등 한 개를 전멸시키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스위치는 3로 몇 개, 4로 몇 개일까요? 3로는 2개, 4로는 2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뭐 2개소에서 필요한 3로 스위치를 묻는다. 그럼 일단 무조건 얘는 2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개소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뭐 4로 스위치는 또 몇 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2개소를 기준으로 개소가 증가하는 것과 똑같은 개수의 4로 스위치를 필요로 하더라.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번.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주어진 선지상에서 전선의 굵기를 측정할 때 쓰는 것은 여기는 와이어 게이지가 되겠지요. 그죠? 자, 그 외적으로 나머지 이 노가우 펀치, 리머, 오스터 이런 것들도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의 용도를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노가우 펀치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철판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뚫려진 구멍을 넓히거나 다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혹은 다듬을 때. 그럼 오스터는 뭐 하는 친구예요? 금속관에 나사를 낼 때 필요한 친구죠. 그래서 금속관에 나사를 내는 공구가 되겠더라. 그래서 나머지도 출제된 이력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44번 문제입니다. 잡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 등의 트롤리 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트롤리 선의 바닥에서의 최소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트롤리 선은 우리가 다르게 이 접촉 전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촉 전선을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옥내 노출 장소, 우리가 이 노출 장소를 다르게는 전개된 장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자, 하여튼 이 전개된 장소 또는 노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이 트롤리 선요 바닥으로부터 3.5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 접촉 전선 얘를 옥내 노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얼마? 3.5m 이상.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5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레일 면상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저압 가공 전선의 설치 높이를 묻는 거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 철도 궤도가 나오면 이에 대한 설치 높이는 항상 얼마입니까? 6.5m다. 그죠? 그래서 철도 하면은 6.5m.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46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먼저 언급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런 특수한 장소의 공사 방법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해당하는 공사법으로 혹은 공사 방법으로 첫 번째는 옳은 것은, 두 번째는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옳은 것은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 답은 뭐가 되느냐? 금속관 공사가 됩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는다면 보통 주어지는 문제에서는 4개의 선지에 이 세 놈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 세 놈이 누구냐?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자, 그래서 실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는다면 이 세 개가 있고요. 이놈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가 일반적으로 답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보면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르게 알맞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주어진 선지에 뭐가 보입니까? 금속관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물론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체크를 해보자면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 장소에 대한 공사 방법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폭연성 먼지가 있는 장소. 자, 그 다음에는 가연성 가스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는 가연성 먼지가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위험물이 있는 장소. 기타 위험물이 있는 장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합, 금, 캐 그대로 쓰면은 합성 수지관 공사.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실제 이 합성 수지관 공사는요, 요 두 장소에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시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속관과 케이블은 실제로는 다 시설할 수 있지만, 특히 케이블 공사에 있어서 이 폭연성 먼지가 치료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선지에 있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즉 다르게 폭연성 먼지와 같은 이 폭발 우려가 있는 이런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금속관을 쓸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답을 1번 고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문제 유형은 제가 안내를 드린 이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잡으시면 보다 쉽게 답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번. 고압 이상에서 기기 점검 수리 시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변전 기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를 할 부분은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단로기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이 단로기는요, 조금 언급을 드려보자면 얘는 아크 소호 기능이 없습니다. 즉 전기적인 불꽃을 꺼뜨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전압, 무전류 상태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전 상태에서만 조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정전 상태에서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셨을 때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더라 하면은 단록이 기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크 소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전 상태, 즉 무전압, 무전류 상태에서만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48번.
삼상전원의 전선 색깔 중에 접지선의 색깔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전선의 색깔을 한번 체크해 보면 우선적으로 L1상 같은 경우에는 갈색, L2상 같은 경우에는 흑색, 다르게 검정색, 그리고 L3상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표현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중성선 N상 같은 경우에는 청색, 그리고 보호도체 내지 여기서 요구하는 접지선 같은 경우에는 녹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 녹색, 노란색이 되더라. 다음으로 49번 눈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 공사 시, 즉 지짐을 또는 전주를 세우는 공사를 할 때 이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사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반이 약하다? 그럼 이때 이 전주, 다르게 지지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지물 이 매설 부분 쪽에, 즉 밑단 쪽에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근가라고 하는 콘크리트 블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실제 여기 있는 지지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음으로 50번. 설계화 중 6.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전주의 길이가 7m인 이런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문에서는 설계화 중 6.8kN 이하로 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화 중 6.8kN 이하에서 이 지지물 혹은 전주의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묻힌 높이를 달리 체크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 전주의 길이부터 체크를 하면 첫 번째 15m 이하 이렇게 하나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15m 초과, 16m 이하, 그리고 16m 초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묻혀야 되는 깊이를 분류를 하면 15m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길이의 6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15m를 초과하고 16m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 1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8m 이상을 묻어야 되더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길이 7m짜리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시작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전체 길이에 대해서 6분의 1 이상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1.17 정도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요 4개 선지에서는 1번 요 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다. 그죠? 다음으로 51번입니다. 금속관의 호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박강 또는 후강 전선관에 있어서의 표시 기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옳은 걸 골라야겠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가 이 금속관은요, 후강 전선관과 박강 전선관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후강 전선관은요, 실제 두께가 두꺼운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나타내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금속관이라면 어이구 두께가 두꺼워요. 이런 식으로 겉에 두께가 두꺼워요. 자, 박강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요 정도가 끝이에요. 물론 뭐 좀 더 표현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즉 후광 전선관보다는 그 두께가 어떻다? 매우 얇더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금속관 안에다가는 뭘 넣어야 됩니까? 전선을 넣어야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할 건데 이 후광 전선관 같은 경우에 두께가 두껍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호칭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전선을 넣는 걸 기준으로 나타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전선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쪽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대한 기준, 즉 내경을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쪽 지름이죠. 자, 박강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실제 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외경을 기준으로, 다르게 말하면 바깥 지름을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언급을 했을 때 있는 이 후광 전선과 같은 경우에는 내경을 기준으로 그 호칭을 짝수로서 표현을 하고요. 박강 전선과는요, 외경으로서 그 호칭을 홀수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련도 문제를 보면 이런 거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서 조금 더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에 대해서 답을 한번 골라보면 여기 있는 3번 요 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다. 그죠? 박강은 외경, 그렇죠? 그 다음에 후광은 내경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실제 뭐 단위는 모두 다 밀리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더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52번. 35kV의 전선을 시가지에서 사용하는데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자,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자, 이에 대한 규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시가지 기준에서 35kV, 즉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기준과 35kV 이상인 기준. 자, 35kV 이하라면 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기본적으로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가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절연 전선이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8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5kV에 대해서 묻고 절연 전선 기준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을 먼저 체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35kV 이상인 기준이라면 이때 이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10 플러스 0.12 곱하기 단수, 이 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참고로 여기 있는 요 놈이 단수다. 그죠?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35kV, 어라? 이상이 아니고 초과죠, 초과. 자, 35kV 초과에 대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을 쓰고 여기다가 35를 빼고 10을 나눔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단수를 계산할 때는 이 결과가 소수점으로 나온다면 소점을 올려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즉 절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은 4번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53번 봅니다.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 전선의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까? 세기는 2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얘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전선의 세기를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실제 이 문제는요, 몇 퍼센트 이상 유지해야 합니까?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감소 기준인지 유지 기준인지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감소 기준으로 묻는다면 20%, 유지 기준으로 묻는다면 80%, 요거 잘 구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54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에 풍압파 중에 몇 배를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에 그 안전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은 저압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압, 고압, 특고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목주인 경우에 이 저압 기준이라면 그때 안전율은요, 일반적으로는 1.2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은요, 1.3, 그 다음에 특고압은요, 1점 해놓고 요 두 개를 더한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이 목주의 안전율이 되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풍압파 중에 요 배수 이상 견디는 강도를 지녀야 되더라. 자, 그리고 뭐 참고 삼아서 하나 더 안내를 드린다면 얘를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안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배가 됩니까?
자, 저 앞 기준에서는 얘가 올라갑니다. 1.5배요. 즉, 특고합 기준값이 여기 온다. 그죠? 자, 그리고 실제 고합도 똑같습니다. 즉, 보안공사 기준이라면 일반적인 기준의 특고합 값이 그대로 저합고합에 적용이 됩니다. 자, 다만 이 특고합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좀 바뀌는데 제2종 특고합 보안공사를 기준으로 얘는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반올림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지문에서는 뭐 보안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5번.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사하는 필액의 접지장은 몇 옴 이하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필액의 접지장은요, 여기 있는 10옴 이하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이 실제 더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압 전로 기준으로 그 접지 공사에 전용으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자, 다시, 전용으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30옴까지 허용이 되더라.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전용 이런 거 없고 단순히 고압 및 특고압 전로 기준으로 물었기 때문에 답은 1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번. 저압 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장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 얼마를 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이 누설 전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 공급 전류에 2000분의 1을 한 것을 넘으면 안 된다. 즉, 이 값에 이하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하나 더 언급을 드리자면 단상 이선식이라면 이 경우에 누설 전류는 여기다가 추가로 2를 곱한 거를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 단상 이선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인 요거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7번.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무엇이랍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배전, 변전소가 있어요. 자, 이 변전소로부터 우리 집에 전기가 공급이 될 건데, 자, 일단 이 배전소에서 중간에 분기되는 선 없이 딱 들어오는 선을 우리는 급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급전선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간선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간선에서 나누어져서 실제 각 부하로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는 분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 한다? 분기선. 다르게 말하면 분기회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부하에 이르는 이 사이에 배선을 물었습니다. 그럼 이 뒤에가 실제 부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이에 이르는, 즉 간선과 이 부하 사이에 이르는 전선은 분기선, 분기회로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잘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간선에서 분기했대요. 오? 그럼 끝났네요. 분기된 거, 분기회로. 끝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문을 잘 보시면 답을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58번. 단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하인 전선을 직선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법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6스퀘어 이하더라. 자, 6스퀘어 이하 있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트위스트 접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브리타니아도 좀 체크를 해보면 이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굵은 10스퀘어 기준이 되죠. 그죠? 그래서 6스퀘어 기준이라면 트위스트, 10스퀘어 기준이라면 브리타니아. 요거 체크 하나 해주십시오. 실제 요 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어쨌든 지금 문제에 대한 답은요, 확실하게 체크하겠습니다. 1번이 되더라. 자, 다음으로 59번.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금속 덕트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폭 40mm 이상이고 두께는 1.2mm 이상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두께를 물은 거기 때문에 답은 여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0번. 합성 수지관 공사의 특징 중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부식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4개 선지에 있어서 답은 부식성에 잘 버티더라. 이게 내부식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선 영상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25년 2회 전기기능사 CBT에 출제되었던 문제풀이가 끝이 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이 전기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